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요즘 융합형 인재가 떠오르고 있죠.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융합형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 관심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융합형 인재를 목표로 할 때 먼저 아이를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융합형 인재가 정말 교육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요즘 이렇게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독서를 많이 시켜라, 네. 다양한 경험을 많이 유도해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잘 해낼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준비된 상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인생을 설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기분, 심지어 그게 쌓여서 가치관까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우리 몸을 기분을 많이 도와주는 조절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이라 그러고요. 호르몬이요. 네. 그 중에서도 행복감에 이제 관여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파민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로토닌인데요. 네. 도파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성취나 또는 좀 즉흥적인 그런 행복감을 주고요. 그다음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좀 잔잔하지만 아주 장기적인 행복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수여한다. 네. 이런 호르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을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절하게 분비하게끔 설계하냐에 따라서 내가 게으른 사람이 되냐 또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냐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이게 사람의 마음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주신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이용한 전략을 세워라.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호르몬을 좀 내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도파민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못된 형태로 분비가 돼도 우리가 아주 나쁜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행복 호르몬인데도 그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럼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매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번쯤은 굉장히 피곤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에는 고민을 하다가 한 5분 정도 깨어있다가 그냥 자야 되겠다.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죠. 네. 그게 바로 그때 포기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나오면서 네.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한 게 어떻게든 쉽게 도파민을 분비하게끔 설계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그냥 포기 한 번 했는데 많은 행복감이 느껴지네? 그렇게 우리 뇌는 인지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런 걸 반복하려고 유도를 해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더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쉽게 포기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결국 진취적인 융합행제가 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를 통해 이제 나오는 도파민 그걸 통해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내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두 번 포기하면은 행복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1교시 늦었는데 그냥 자버려야 되겠다. 대학생들 또는 아침에 새벽 운동 몇 번 실패했는데 그냥 자니까 너무 행복하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반복되면은 같은 포기를 해도 같은 양의 도파민이 안 나오고 그리고 행복감을 못 느껴요. 내성이 네. 생겨서. 호르몬에도 내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슷한 방법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비슷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내성이 없는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조금은 참고 인내를 한 다음에 그거를 성취했을 때 도파민이 또 많이 분비되고 거기서 얻는 행복감은 내성이 없다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진취적인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은 그 포기를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 아니라 즉 내성이 있는 한계가 있는 행복감이 아니라 목표를 통해서 그걸 세워서 성취를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목표를 줘야 되겠다. 너는 커서 세상을 바꿀 사람이 되라. 뭐 일론 머스크가 되라. 대통령이 되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굉장히 영악한 게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100% 달성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럼 도파민 안 나오잖아. 그냥 포기할래. 바꿔 말하면은 100%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 목표는 큰 목표가 아니거든요. 결국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이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너가 한 30초만 이불 개는 거 노력해봐. 그리고 아침에 한 5분 정도만 나가서 달리기 해봐. 이런 것들은 우리 뇌 입장에서 부담이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성취할 수 있겠네. 네. 그 작은 목표에서부터 본인이 조금의 인내를 통해서 도파민 분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뇌는 내가 조금 노력하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구나. 작은 목표에서 중간 목표, 중간 목표에서 큰 목표, 큰 목표에서 인생을 관통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뇌가 준비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목표를 이루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취를 경험하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을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우선 제가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도파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농도가 깊은 행복감을 이제 즉흥적으로 많이 주는 호르몬이라면 반대로 세로토닌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밥을 먹을 때 이 쌀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반찬 수가 많아도 밥이 없으면 밥이 있어야죠. 못 먹죠. 네. 차라리 반찬 수를 줄이더라도 밥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세로토닌이 그런 아주 잔잔하지만 길게 본인의 이제 인생에 행복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네. 쌀밥 같은 그런 네. 기본 베이스의 호르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요. 혹시 노력한다고 더 분비가 되거나 늘거나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세로토닌을 쉽게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5분만 일찍 일어나서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그런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고요. 햇빛을 쬐다. 햇빛을 네. 충분히 쬐주기.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이게 신경전달 물질이 호르몬이라고 하다 보니까 뇌에서 많이 분비된다고 알고 계세요. 당연히 뇌에서 분비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5%밖에 뇌에서 분비 안 되고요. 네. 남은 95%는 이 장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많은 과학자들이나 의사분들이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게 괜히 그런 말이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네, 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장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에서 95%의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장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도와주는 또 다른 생명체가 우리 몸에 살고 있거든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제 장내세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 약 30조 개 정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장내세균들은 약 50조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균에 붙어 자라는 건지 세균이 우리 몸에 붙어 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장내세균이 우리 몸에 붙어 자라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 장내세균이 좋은 세균들이 많을수록 세로토닌이 적절히 분비되고요. 반대로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이 자라면은 그것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돼서 우울증으로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다양한 유산균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유산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음식이 있거든요.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그런 것들을 골고루 꾸준히 섭취하시면은 이제 일체 유심조라 그러죠. 이런 작은 물질적인 거에서부터 결국 행복 호르몬들이 충분히 나오고 그게 결국 우리의 가치관이나 마음, 동기부여를 용기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산균하고 식이섬유. 식이섬유.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올바르게 분비를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튼튼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사실 결국 우리 의지, 정신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맘먹기 따라 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작은 몇 가지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크게 시작점이 아예 달라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 아이 이거 좋으니까 이거 체험시키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독서시키고 그러면 이제 작심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일체유심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은 호르몬에 의해서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냐
그런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준비 상태가 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적절하게 분비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조성을 해서 융합형 인재를 잘 성장시켰으면 하고요. 이거는 사실 아이뿐만 아니라 인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준비된 상태의 몸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유, 네. 우리 아이들 곧 겨울방학입니다. 너무 큰 목표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표, 또 건강한 몸으로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